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신청은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 주에 시험이 끝났고 또 이제 긴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여행 일정들이 굉장히 많으시기도 해서 저희 기존 수강생 학부모님들도 불참하시겠다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서 많이 안 오실 걸로 제가 예상은 했지만 어차피 다 영상 녹화되고 있고 문자로 발송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 갈 길을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시험이 끝났죠. 그러니까 되게 저는 이 시기가 학부모님께도 학생들도 혼란스러울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적이 나오고 나서 우리 애가 문제인가? 학원이 문제인가? 유지를 해야 되나? 옮겨야 되나? 2학기에 옮겨야 될까? 지금 옮기면 아이가 혼란스러울까? 등등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과 고민이 많으신 시기에 제가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익한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 먼저 드릴 텐데요. 현재 대치 SNT에서 중산고 국어 담당하고 있고요. 대전 시대인재에서도 같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재종반에서 제가 수능 국어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총 올해로 9년차 수능 국어를 진행하고 있는 강사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쌤은 내신만 하는 게 아니라 모고까지 커버가 돼서 평상시 외부 지문까지 잘 대비가 된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반 실적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이번 국어 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32번을 어떻게 정답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난리가 났었고 그게 자세하게 얘기를 제가 좀 풀어드리기는 아쉽지만 어쨌든 정답이었는데 괜찮은 문제였는데 시험을 치는 중에 학생 하나가 문제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이의 신청을 했고 선생님께서 흔들리신 거예요. 그래서 방송을 잘못된 문제다. 그러니까 올바른 예를 들어 적절하지 않은 걸 적절한 걸 고르시오라고 정정 방송을 내보내셨는데 끝나고 나니까 문제가 없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거를 재시험을 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걸 뺄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일단 이번 주에 학교에서 결정을 내린 바로는 그 문제 하나를 빼고 이번에는 97.4점 만점으로 가겠다. 그리고 나서 25%로 반영을 하겠다고 잠깐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학교 가서 다음 주에 여쭤봐 라고 전달을 하긴 했는데 지금 그러면 일단 추정 컷으로는 수행이 15%고요. 중간 지필이 25%고요. 그러면 이렇게 합치면 40이니까 이제 기말에서 반영 비율이 60이 되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할 수가 있겠거든요. 어쨌든 선생님께서 명확하게 이번 중간 지필은 25% 반영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의 무게가 살짝 낮아지고 기말의 무게가 조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 반 아이들이 일단 이 친구는 원래 100점이었는데 97.4점 만점에서 97.4점 만점이 된 상황인데요. 이렇게 딱 점수를 보시면 이 친구들은 원래 잘하던 친구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 중에 정말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친구는 이 친구 하나입니다. 네, 마킹 실수를 해서 요점수가 나왔지만 나머지 친구들은 중학교 때 국어 기준으로 국어 100점 맞고 국어 항상 A 나오던 최상위권 친구가 아니었어요. 특히 여기 있는 친구들은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윈터를 처음 시작하거나 저랑 윈터 성계강 때 처음 국어 공부를 시작한 친구들이라 어머님들께서 댁에서 우리 아이는 수학밖에 안 했는데 국어 이제 해도 될까요? 좀 걱정이에요 선생님.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던 아이들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잘하는 친구들은요. 사실 어딜 가서도 잘하니까 어머님들께서 걱정이신 건 궁금하신 건 우리 애를 보내도 잘할까? 우리 애는 전교 1등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밑에 아이를 보내도 잘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80점대 점수를 올려드린 이유도 그래서예요. 점수, 공부를 처음 해보는 친구도 저랑 반학기 동안 공부를 하고 나서 이 정도 성적을 얻었다는 건 앞으로 더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줄지어 보여드려 봤습니다. 이번 중간고사 특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짚어드리자면요. 일단 첫 번째, 예년 대비 난이도가 평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항 난이도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손도 못 대게 어려웠다. 사실 그 정도 생각은 공부를 했다면 안 들어야 되는 게 맞는 난이도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전히 중상고답게 문항수가 많았죠. 선택형 33문항, 서술형 3문항까지 해서 총 36문항을
이게 50분 안에 풀어낸다는 게 저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난이도 자체가 높지 않은 걸 떠나서 약간 사관학교 스타일 같은 거죠. 사관학교도 이제 문제를 보면 수능처럼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1시간 안에 타이트하게 문제수를 풀어낼 수 있게 타임어택을 유도하는 그런 유형이 많은데 중상고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서술형 문항이 강화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매년 중상고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시험지에 선생님들께서 서답형이라고 쓰시는지 서술형이라고 쓰시는지를 눈여겨보는데 작년까지는 서답형으로 써 있었어요. 그리고 서답형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빈칸에 단어만 채울 수도 있는 문제가 나온다는 뜻이었는데 올해는 세 문제가 전부 다 서답형이 아니라 서술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가 개정이 되면서 교육부에서 말했죠. 단순 서답형, 단답형이 아니라 서술형, 문장 형태로 답을 서술할 수 있게 강화해야 돼 라고 내린 지시를 너무나 철저하게 잘 지키신 거고요. 이제 학생들이 보내준 시험지를 보니까 완결된 문장 형태로 쓰시오. 주술관계를 지키지 않을 경우, 맞춤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부분 점수, 감점 들어간다. 요렇게 써 있는 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본인들의 생각을 완결된 문장 형태로 표현하는 것에 조금 더 학교가 포커스를 두고 있구나. 트렌디하게 문제를 변형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제가 그렇게 해서 중간고사 총평에 대해서 이건 저희 수강생들, 기존 수강생들한테 보내주었던 문항인데요. 중간고사 총평에서 첫 번째, 시험을 대비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요. 여기 글자가 있었는데 잘렸어요. 손가락 걸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혹시? 문제를 풀 때 답이 3번이다라는 확신. 예를 들어 답이 이게 1번 문제였는데요. 답이 3번이에요. 지문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럼 3번을 체크하고 나서 4, 5번을 안 보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제가 원래 수능 수업할 때 모의고사 지도할 때 수험생들한테 가르칩니다. 근데 중상고 학생들은 이 손가락 걸기를 내신에서부터 연습을 해야 돼요. 왜냐? 50분 안에 36문항을 다 풀어야 되니까요. 저희 반 친구 중에서도 딱 한 명이 지금 쌤 제가 사실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솔직히 말해서 50분 안에 너무 시간이 쫓겨서 다 못 푼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저랑 개강 때부터 함께한 친구는 아니고 중간에 투입된 친구인데 문제 푸는 능력은 괜찮지만 아직 시간이 안 잡힌 거죠. 근데 시간을 어떻게 잡느냐? 당연히 매일 꾸준히 문제를 풀면 문제 자체를 다루고 읽고 독해하는 시간이 빨라지는 건 맞는데요.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요. 확실한 문제는 걸고 나머지 선지는 보지 않을 정도의 패기, 손가락 걸기를 당연히 중상고는 진행을 해야 되는 시험이고 제가 여기 적어놓은 문항들이 시험지에서 손가락 걸기를 해줬어야 되는 그런 문항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제가 손가락 걸기로 충분히 시간을 벌 수 있는 시험이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희 수업에서 정말 배운 그대로 내용이 출제가 많이 되었거든요. 제가 색채 이미지에 대해서도 우리 학생들한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게다가 학교 프린트에서 상징의 3가지 체계에 대해서 안내를 많이 한 것을 보고 이거 무조건 출제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것 또한 제가 백지복습 굉장히 많이 시켰었고요. 여기 또 학생분이 있으니까 알 수 있겠지만 중상고에서 교과서 내에 불규칙 활용이라는 파트가 공식적으로 들어있진 않아요. 그냥 용언 파트 날개에다가 용언의 불규칙 활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언급만 해놨는데 학교 쌤께서 그거를 본격적으로 프린트를 주면서 진도를 나가시길래 제가 어떻게 대비를 했냐면요. 사실 불규칙 활용은 문법에서도 고1 기출이 없는 파트예요. 왜냐하면 어렵거든요. 수능 때 출제가 되는 개념이고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어서야 그제서야 출제가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고1 기출 풀어봤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고2 기출, 고3 기출, 사설 모의고사, EBS 있는 문항들을 싹 다 긁어와서 주간지 하나에다가 불규칙 활용 파트 문제를 다 넣어놓고 이걸 한 주 풀린 다음에 다음 주에 해설을 하니까 애들이 쌤 암기도 됐는데 이제 이거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꼬아도 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실제로 저희 수강생들은 저 불규칙 활용 파트에 해당하는 문제는 정말 쌤 10초 컷으로 풀렸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충분히 저희 수업에서 배운 내용으로 커버가 되는 시험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파이널 교재 그리고 제가 직접 제작한 동영 모의고사에서 적중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 파이널 교재는 제가 이제 주성용 교과서, 교사용 교과서
있어요. 학생들 프린트, 필기, 저희 수업 내용까지 다 하나로 합쳐서 단권화한 교재인데요. 저는 이 단권화하는 교재가 기말 시즌에, 그러니까 이런 시험 기간 시즌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학생들도 그렇고 여학생들도 그렇고 다 자료가 분산돼요. 프린트 어디에 있고 노트 필기 또 어디에 있고 교과서 돌아다니고 학원 교재는 또 학원 교재대로 있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딱 한 달 정도 스포트 올려서 공부해야 될 시기에 뭐부터 봐야 되지? 뭔가 해놓은 건 되게 많은데 뭐 봐야 되지라는 생각을 할 시즌쯤에 제가 모든 정보를 다 정리해서 한 권으로 주니까 요 교재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동영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요, 우리 중상고 교과서가 뭐죠? 창비잖아요. 근데 사실 창비가 학교들이 많이 선택하는 교과서는 아니에요. 제일 많이 선택하는 건 보통 미래엔, 지학사 이런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창비를 많이 선택하지는 않는데 보통 이렇게 공통국어 첫 세대면 똑같은 문제에 대한 기출이 없는 상태잖아요. 타학교 기출. 저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중상고반을 담당하고 있는 쌤의 정보력과 인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상고보다 창비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지만 시험을 이틀 먼저 친 학교가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그 학교 시험지를 제일 빨리 공수해 와서 우리 시험 범위에 맞는 문제만 탁 골라내고 난이도 조금 더 높여서 제가 가지고 온 동영 모의고사가 바로 이거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실제로 시험 문제 적중이 굉장히 많이 됐기 때문에 100점을 맞은 친구도 한 명 나올 수 있던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이게 동영 모의고사 안에 있던 보기인데요. 이 보기와 시험지에 있는 14번 보기가 정말 흡사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거 제가 해설하면서 얘기했거든요. 얘들아, 이런 보기는 진짜 나오기 좋아. 안 나올 것 같지? 정말 나오기 좋으니까 제발 꼭 보고 들어가 줘 라고 했는데 바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쌤 14번 진짜 나왔네요. 저 보기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게다가 이제 여기 수필, 외우기로 해요와 문법 파트 같이 연결지어서 의미 묻는 문제 출제되기 좋다. 여기 잘라온 게 제가 기말 이제 중간고사 이 갈무리 파이널 교재 제가 잘라온 거예요. 여기서 출제되기 좋다라고 정리해 놓은 손필기대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요것도 되게 유념해서 말을 해줬고요. 게다가 밤길 같은 경우 외부 지문이었잖아요. 밤길 대비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밤길은 뭐 나무 어쩌고 족보 어쩌고 사이트에 아무리 기출을 찾아봐도 기출이 없습니다. 왜냐?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출제가 된 적이 없는 작품이라서 밤길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문제를 풀기 되게 어려워했는데 제가 동영 모의고사에 이거는 아예 직접 제가 문제를 제작해서 넣었어요. 근데 이 제작해 넣은 문제랑 굉장히 흡사한 아주 동일한 기조의 감정선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저희 학생들 모의고사형으로 출제된 밤길 지문도 90% 이상이 맞춰왔다라는 소식을 전했고요. 간단하게는 29번인데요. 이런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게다가 담아, 봐라 이런 개념들에 대해 우리 학생들이 내가 이거 뭐 암기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파트인데 왠지 나올 것 같더라고요. 학교 내신이잖아요. 모의고사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이널 교재에 넣어놓고 구분해서 암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바로 출제가 된 걸 보고 아, 적중률이 역시 올해도 나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32번 문항도 제가 제작한 동영 모의고사 안에 있던 문항인데요. 우리 중상고 33번 문제랑 아주 흡사하게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고요. 다른 서술형 1번 그리고 3번 문제 또한 적중률이 높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완벽하게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 유사한 기조, 동일한 걸 묻는 문제만 아이들이 만나도 나 어제 풀었던 건데? 쌤이랑 했던 건데? 괜찮아. 용기를 얻거든요. 그 용기를 얻었을 때 도미노, 연쇄작용처럼 다음 문제까지 탁탁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업 특징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간 기말 똑같이 진행될 텐데요. 고퀄리티 자체 제작 교재, 주성용 교과서에 있는 날개와 자습서 내용까지 싹 다 담은 자체 제작 교재 매주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매주 발부되는 실전 주간지 표지도 제가 아이들 재밌으라고, 물론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아이들 재밌으라고 매번 다른 캐릭터도 넣어가면서 하루에 20문제에서 30문제 정도 맨날 조금씩 풀 수 있게끔 일주일 분량의 주간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전과 가장 흡사한 자체 제작 동영 모의고사는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한
6주차부터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6주차, 직보 요렇게 2번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강생 전용 복습 영상 제공은 물론입니다. 특히 불규칙 활용 파트 수업할 때 분명 결석생이 아닌데도 아이들이 다 단톡방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쌤 혹시 이번 주는 한 번 더 들어보고 싶은데 복습 영상 없어요?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라 먼저 복습 영상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전용 사이트에 다 올려두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무한으로 1대1 첨사 클리닉부터 온라인 질의응답까지 다 진행이 된다는 거. 아이들이 선지가 이해가 안 간다고 한 시간이 몇 시든 상관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가 되게끔 제가 텍스트로라도 질의응답을 하고요. 텍스트로 질의응답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간혹가다. 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제가 잠깐만 나와봐 스카지 전화로 해줄게 라고 하면서까지 온라인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수행평가가 나는 오늘 변형시 그리고 3분 스피치였잖아요. 저희 학생들은 그거 다 저랑 같이 준비했어요. 제가 시 첨삭도 했었고요. 그거 PPT 만드는 것도 다 만들고 나서 보내. PPT 제작 점수도 있으니까 PPT도 저랑 같이 만들었고 이게 3분 스피치였는데 시간에 미달되면 안 된다는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클리닉 때 나와서 제가 3분 시간 잴 테니까 미리 한번 스피치 해봐. 여기서 한번 하고 가면 학교에서 훨씬 잘할 거 아니야. 정말 하기 싫어했는데 그거 다 하고 간 결과 딱 한 명 시간 미스 나서 감점 1점 당한 친구 말고는 수행도 다 만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기말 지필까지만 잘 준비하면 무리 없이 전원 1, 2등급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업은 우선 전 주차 내용 복습은 당연히 진행이 되고요. 간단한 테스트 해설을 통한 전 주차 복습까지 진행이 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제가 매주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저는 예습보다도 복습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특히 이전에 배웠던 것보다 새로 배우는 걸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전에 배우고 있던 것들을 꽉 잡을 수 있게 복습 테스트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집에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저희 수업 시간이 9시 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학생들이 10시가 왜 10시가 아니나 9시 반이나라고 질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10시에 시작을 하면 12시, 1시에 끝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뒤에 다른 학원 때문에 수업을 제가 끝나고 나서 과제를 봐주거나 체크할 시간도 없이 저 가야 돼요. 사라지더라고요. 첫 주차하고 나서 제가 2번째 주차부터 변경한 거예요. 30분 일찍 시작하자. 30분 일찍 끝내고 나머지 30분 동안은 나한테 과제 검사 받고 첨삭 받고 가 라고 하는 시간이었어요. 이게 다 진행이 되어야 저랑 딸랑 수업만 할 때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밀착관리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부 핵심은 누적 복습이죠. 사실 이번 기말 때는 문법 파트는 교과서 안에 있는 건 진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진도로 나갈지 예측이 아직 안 되는 상황이지만 문법뿐만 아니라 모든 배운 개념들을 백지복습화 해서 저랑 같이 서술형 문장 쓰는 파트까지 연습이 다 될 수 있게 제가 항상 이제 클리닉에서 제공을 하는 백지복습표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서술형 대비가 좀 잘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다음 주 일요일 날 공개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현대 소설 파트인데요. 교과서 내에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라는 작품이 있죠. 그 작품을 저랑 하기 전에 앞서서 사실 단순하게 작품만 읽는 게 아니라 이 쌤이랑 공부하지 않더라도 이 쌤한테 배운 현대소설 문제풀이 방법론을 나는 앞으로 3년 동안 내가 만날 현대소설에 적용해 봐야겠다 라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제가 마치 공식화된 문제풀이 방법, 현대소설 문제풀이 방법론을 먼저 지도하고 나서 교과서 내 분명 기말에 나올 수밖에 없는 작품이에요.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를 다음 주 일요일날 공개 특강을 하고 나서요. 그 다음 다다음 주에 정규 1주차 내신 개강을 하는데요. 사실 여기서 제가 문법 파트를 비워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중상고 특성상 지금 교과서 보면 아시겠지만 공통국어 1, 2가 공통국어 1에서 1단원, 2단원까지가 시험범위였잖아요. 3, 4, 5단원이 남았는데 문법이 빠져 있어요. 3, 4, 5에 문법이 없거든요. 근데 과연 중상고가 문법을 안 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불규칙 활용 진도로 나가신 것처럼 우리는 교과서에 없지만 이번에 품사랑 문장 성분을 넣을 거야.
프린트로 나갈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란으로 둔 겁니다. 분명 한 파트 정도는 문법을 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시험 범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3단원에 있는 현대시, 희곡, 현대산문, 수필, 교술갈래까지는 무조건 기말 시험 범위에 들어갈 거예요. 여기 수업부터 먼저 진행을 하다가 학교에서 아이들이 유인물 받으면서 쌤 문법 진도 나가고 있어요 라는 말을 하면 그때부터 같이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6주차 직전 보강 때는 동영 모의고사와 파이널 갈무리 교재를 통해서 아이들이 완벽하게 배웠던 내용을 정리하고 돌아갈 수 있게 기말에도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우선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주 발부하는 데일리 과제 주간지는요. 주간지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매일매일 밴드 인증 업로드 시스템까지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인증을 안 하면 조교님이 연락이 가요. 땡땡 학생 무슨 일이 있나요? 그럼 이제 애들이 맨날 달고 사는 게 죄송해요. 내일까지 올릴게요인데 이런 인증 시스템이 없으면 사실 아이들은 내일 해도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요. 공부를 안 하진 않아요. 중상고 학생들은 당연히 8학번 학생인 만큼 공부를 하는데 오늘 안 하고 내일 해도 되겠지라고 살짝 미루는 걸 절대 미루지 않고 오늘 할 분량을 끝낼 수 있게 주간지와 인증 시스템 철저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동영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제가 푸는 손필기 과정 해설지까지 같이 배부합니다. 그러니까 답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쌤은 이렇게 풀었는데 너 문제 풀 때 이렇게 근거 찾았어? 나 여기 2번 손가락 걸었는데 넌 걸었니? 그리고 2번 고르면서 이선지가 틀렸다는 부분을 잡았는데 넌 잡았니? 라는 안내 지침을 제가 같이 기준서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단순히 문제 푸는 것만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사고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사고 과정까지 같이 점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어쨌든 저랑 수업 끝나고 나서 클리닉도 진행을 하고 제가 시험 기간에는 따로 하루 날을 잡아서 평일 클리닉도 같이 불러요. 학원 끝나고 나서 잠깐 들려 와서 클리닉 받고 가. 근데 이제 거기에서도 지난주 수업 내용 복귀하는 리뷰 테스트부터 이번에도 문법 문제, 그러니까 어휘 문제가 나왔잖아요. 평상시 어휘, 문법 단단하게 암기, 복습 잘 될 수 있게 테스트 진행하고 기준이 미달되는 친구들은 제가 안 보낼 순 없으니까 다시 암기해 와서 집에 가서 해서 보내. 끝까지 물고 늘어지거든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찮은 셈일 수 있는데요. 저는 제가 이렇게 지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나열이 될 만큼 점수가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우리 남학생들은 이번에 100점 만점이 아니라 97.4점 만점이라는 것도 본인들 부모님한테 말씀을 안 드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고 무슨 이슈가 있고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전달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전달 사항도 제가 같이 진행을 해드리겠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한테서 이런 피드백, 레포트 문자를 같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 공부 상황이 평행선을 타지 않도록 제가 그런 부분까지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실제로 이번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이제 날아온 저에게 보내주신 학부모님들 후기인데요. 이렇게 만점 받은 친구 말고서도 저는 이런 어머님들의 후기가 훨씬 더 마음에 와닿아요, 사실. 왜냐면 우리 아이 진짜 공부 안 했었는데 쌤 만나고 하려는 게 보이고 오르는 게 보이고 아이가 자기도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친구들을 가르칠 때 조금 더 희열을 느끼는 편이라 완벽한 친구가 아니어도 모두가 전교 1등일 순 없잖아요. 국어 1등급 지금 30명 정도밖에 안 될 텐데 30명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이더라도 제가 거기 그 역량에 그 비율에 해당할 수 있도록 끌어올릴 수 있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공개 특강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 일요일 5월 11일 9시 반에 시작해서 3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정규 개강은 다다음 주 일요일 동일한 시간에 개강이 된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이제 뒤에 이혜용쌤 들어오시지만 끝나고 나서 제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혹시 아드님 시험지 가지고 오셨거나 직접 가지고 온 학생은 제가 끝나고 나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와서 직접 첨삭 받아보고 그러니까 저한테 수업 수강을 안 받더라도 저는 전문가니까 시험지를 보면 뭐가 문제인지 알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한테 한번 받아보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인사 전해드리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이겠지만 그래도 저는 저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어둠 속에서 빛이 보이는 것 같아 라고 느끼시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기까지 국어 강사 서정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